30대, 40대 체력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피곤할 때가 아닙니다. 피곤은 오히려 신호예요. 신호가 울리니까 뭐라도 합니다. 아, 오늘 일찍 자야지. 커피 좀 줄여야겠다. 작더라도 뭔가 반응이 생겨요. 진짜 위험한 건 피곤도 안 느껴질 때입니다. 원래 나는 이 정도 체력이었나? 하고 넘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요. 아침에 거울 보는데 얼굴이 부어 있어도 원래 내가 이랬나 하고 5층 계단에서 숨차도 원래 이랬나 하고 일요일 밤 12시까지 뒤척여도 원래 이랬나 합니다. 근데 이게 쌓여요. 한 달 전에 나랑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인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의학적으로 30세 이후부터 근육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1%는 너무 작아서 하루 이틀로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1%가 1년, 2년 쌓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작아서 못 느끼고, 못 느끼니까 대응을 안 하고, 대응을 안 한 사이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오늘은 30대, 40대 체력이 무너지는 순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 구간은 몸이 신호를 보내는 시기예요. 몸이 야, 뭔가 바뀌었어 하고 말을 거는데 본인은 그 말을 다 다른 말로 들어요.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로 듣고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로 듣고 이번 주 유난히 바빴지 하고 듣습니다. 몸 얘기를 듣는데 환경 얘기로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회식이 잡혔어요. 예전엔 회식 끝나고 2차, 3차까지 가도 토요일에 늦잠 한 번 자면 싹 풀렸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이미 자정이에요. 씻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잡니다. 토요일 아침에 알람 꺼놓고 12시까지 자는데 일어났을 때 몸이 안 가벼워요. 머리가 멍해요. 얼굴이 부어 있어요.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합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뭔가 하려고 일어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스크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해지는 거 보면서 아, 오늘 하루 다 갔네 합니다. 일요일은 더 심해요. 월요일 출근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다가 저녁 먹고 씻고 누우면 이미 11시입니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넘기냐면 어제 회식 때문에 그렇지 요즘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나이 드니까 그런가? 전부 외부 탓이에요. 평일 아침에도 똑같아요. 회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아, 오늘 6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요. 근데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점심 먹고 자리에 앉으면 눈이 감겨요. 회의하는데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시킵니다. 오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하루 3잔이 기본값이 돼요. 카페인이 떨어진 상태는 피곤한 상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괜찮은 상태. 이렇게 기준이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 구간 전체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전부 외부 탓이에요. 회식 때문에, 업무 때문에, 날씨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환경이 아니라 본인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건데 본인은 계속 환경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째가 되면 몸은 이미 2번째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첫 번째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번째 구간이 시작되면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몸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 본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이 결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런 사람은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체질은 노력으로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에 헬스장 1년치 끊습니다. 올해는 진짜 몸 만든다 결심하고요. 첫 주에 3번 갔어요. 유산소 30분, 근력 30분. 뿌듯합니다. 두 번째 주에 2번 갔어요.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세 번째 주에 1번 가요. 비가 와서. 2월 중순이 되면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바빠서 못 가는 거지. 이번 달만 지나면 다시 갈 거야. 여기서 뒤집어서 봐야 해요. 진짜 문제는 바쁜 게 아닙니다. 운동하러 가려면 퇴근 후에 몸이 움직여야 해요. 옷 갈아입고 헬스장 가고 30분이라도 움직이고. 근데 지금 몸은 퇴근만 해도 에너지를 다 쓴 상태입니다. 남은 에너지가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가 먼저 보입니다. 앉는 순간 일어나기 싫어져요. 저녁 먹고 씻고 누우면 끝이에요. 바빠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없어서 바쁜 하루를 감당 못하고 그래서 운동할 여력이 안 남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한 번씩 핸드폰 사진 앨범 쓸어보다가 옛날 사진이 뜹니다. 5년 전 결혼식 사진, 10년 전 대학 때 사진, 신혼여행 바닷가 사진. 잠깐 멈추고 봐요. 저때 진짜 슬림했네? 내가 저렇게 뛰어다녔다고? 얼굴이 지금이랑 다르네? 거기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지금의 나랑
저 때의 나가 너무 다른 거죠. 근데 1초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 한마디로 전부 정리돼요. 비교가 끝납니다. 비교가 끝나면 문제의식이 꺼져요. 문제의식이 꺼지면 체력도 거기서 멈춥니다. 젊었으니까는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사실은 무감각이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30세 이후부터 근육량이 10년마다 3%에서 8%씩 줄어듭니다. 운동을 안 하면 거의 8%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3% 들으면 작게 느껴지죠. 근데 근육은 한번 빠지면 같은 속도로 안 돌아옵니다. 빠지는 건 10년, 다시 붙이는 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으로 가속됩니다. 30대, 40대에 관리 안 한 사람은 60대에 진입하면서 감소 속도가 3배, 4배로 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거울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옷 입으면 더 안 보이고요. 숫자로 안 재면 본인은 계속 나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어제나 그저께에 나거든요. 어제랑 오늘은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 변화도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원래 운동 체질이 아닌가 봐. 이 말이 빨간불이에요. 원래 체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체력이 없는 건데 단어를 바꿔서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체질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자기 합리화가 시작돼요. 왜냐면 체질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할 이유가 완성된 거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되면 몸은 세 번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구간이 제일 무서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본인의 체력이 한 단계 더 내려온 것도 몰라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한 단계 내려온 상태가 기본값이 되거든요. 에어컨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원래 22도에 맞춰져 있던 집이 어느 순간 25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달 지나요. 처음엔 더웠겠죠. 근데 적응되면 25도가 그냥 실내 온도가 됩니다. 더 이상 덥다고 안 느껴져요. 그게 기본값이 된 거예요. 몸도 똑같습니다. 체력이 80에서 60으로 내려왔는데 60이 몇 달 지나면 그게 그냥 내 체력이 돼요. 80이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계단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숨이 차서 마지막 한층은 난간 잡고 겨우 올라갑니다. 예전엔 10층도 뛰어 올라갔어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 집 7층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간 기억도 있어요. 근데 지금 5층에서 난간 잡으면서 머릿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5층이 높긴 높네. 이 한 줄이 전부예요. 5층이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닌데 5층을 높게 만들어서 넘깁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봤는데 야, 너 살쪘지? 하면 그런가? 하고 웃으면서 넘겨요. 오랜만에 운동장 뛰어봤는데 100m 만에 숨이 차면 안 뛰어서 그렇지 합니다. 전부 다른 이유가 튀어나와요. 본인 체력이 내려왔다는 생각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비유로 이야기해 볼게요. 집 천장에 연기 감지기가 있잖아요. 불이 나면 삑 소리 납니다. 근데 이 감지기 배터리가 빠져 있으면 연기가 나도 소리가 안 나요. 불이 붙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평화롭다고 느껴요. 무감각이 딱 이거예요.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감각을 측정할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10년 전의 나랑 비교하면 지금 체력이 떨어진 게 보이는데 어제랑 비교하니까 다 똑같아요. 비교 기준이 어제의 나로만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평화롭게 느껴지는 거죠. 연기 감지기 배터리가 빠진 집처럼요. 문체부 국민체력실태조사에 이런 숫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과학적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4.6%입니다. 100명 중 4명이에요. 나머지 96명은 본인 체력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사는데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감지기 배터리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무감각의 진짜 구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문제를 감지할 장치가 꺼져 있어서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가 체력 관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운동이 아닙니다. 측정이에요. 감지기 배터리를 다시 끼우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악력기 한번 사서 한번 잡아보기, 줄자로 종아리 둘레 재보기, 집 근처 5층 건물 쉬지 않고 올라가 보기. 그리고 나서 핸드폰 메모장에 숫자 적어두는 거예요. 숫자가 있으면 신호가 다시 켜집니다. 1년 뒤에 다시 재봤을 때 악력이 떨어져 있으면 내려왔구나 하고 보입니다. 보이면 뭐라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재본 사람은 1년 뒤에도 원래 이랬나 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니까 변화를 못 보는 거예요. 저도 30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예전엔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측정부터 시작했더니 뭘 해야 할지가 보였어요.
다짜고짜 운동할 때보다 훨씬 덜 지치고 뭐가 바뀌는지도 느껴졌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입버릇이 됐다면 이미 체력이 한 단계 내려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도 안 느껴진다면 그건 감지기 배터리가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무감각해지기 전에 아니면 이미 무감각해진 지금이라도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게 다음 1년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운 남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